네이버에서 TV캐스트 담당하고 있는 김태욱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제안을 처음에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문서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너무 좋은 연사분들께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이상의 이야기 혹은 네이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톤을 맞춰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라인업 얘기를 많이 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한 2, 3년 동안 이쪽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고민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이거가 이게 뒤죠. 앞이요. 뒤. 그러니까 다음 장 보면 이거 엑스트라. 일단 저희가 그 오리지널 혹은 웹 오리지널이라는 말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 컨센서스는 모바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뭐 넷플릭스나 네이버나 뭐 옥수수나 다 이제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름을 들고는 있지만 결국에 진짜 플랫폼은 모바일이라는 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좀 모바일이라는 기기를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다 보니 이제 뭐 웹 오리지널이라던가 좀 다른 사용층이라던가 이런 고민들이 같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저희 내부 자료는 아니고요. KT랑 대학내일이라는 곳에서 작년인가에 이제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라는 게 이제 대세인 건 알겠는데 약간 명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로 모바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정작 거기에서 가장 주력 핵심 시청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들은 모바일에서 적정한 동영상의 길이를 무려 1분도 아니고 43초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72초 TV가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많이들 놀라셨잖아요. 72초로 이렇게 스토리를 가져가고 캐릭터를 구축하다니라는 거에 대해 굉장히 놀라움이 있었는데 사실 20대들한테는 그거조차도 길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모바일 동영상을 끝까지 보는 비율은 46%밖에 안 됐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스토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게 이미 머리들에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좀 뒤집는 느낌인 거죠. 하지만 또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가능성은 이제 25.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아주 그냥 전형적인 사고를 했던 거죠. 텍스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는 건 아마도 사진이 아닐까. 수많은 이미지 서비스들도 있고요. 근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 텍스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었다라는 게 이제 25.4%라는 거고요. 동영상보다 많이 보는 컨텐츠 포맷은 텍스트밖에 없었다라는 거에서는 앞에 있는 굉장히 쉽지 않은 난관들에 비해서 긍정적인 그래도 결론을 좀 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오리지널이라는 거 얘기를 할 때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 중심을 갖고서 가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BCWW에서도 이제 포맷에 관한 얘기들을 따로 이제 한 섹션으로 이제 구성을 하셨던데 이 포맷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작사분들 만나면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도대체 어떤 걸 만들어야 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었는데 어떤 걸 만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제작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포맷이 아니라 사용자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거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제작을 한 거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반영하느냐의 문제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포맷이라는 건 실은 굉장히 이제 기존의 제작의 입장에서 바라본 어떤 용어인 것 같고요. 비헤이비어라는 거는 컨텐츠를 받아들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해석을 하고 이 컨텐츠를 어떤 감수성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로 훨씬 더 그 부분이 커졌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웹 오리지널은 아닙니다만 가장 최근에 히트했던 컨텐츠 중에서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아이돌 연습생은 많고 아이돌도 많죠. 걸그룹도 많고 하지만 전혀 다른 행동 양식을 시청자들한테 제시를 한 거였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문자 투표는 해요. 너는 팬이야. 당신은 팬입니다. 라는 거에 포커싱을 했다면 사용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제시를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뻔해질 수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사람들한테 아 나한테 그런 다른 정체성이 있었구나. 나는 팬이라는 정체성 말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사실 경험의 확장이죠.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특히나 TV랑 다르게 굉장히 그 인터랙션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TV는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 문자 투표 정도밖에 없다면 온라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지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부분이 강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항목을 좀 따져보면 어떤 게 있을까? 그동안 이제 많은 제작사분들이 이제 고민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저희랑 좀 같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잘된 콘텐츠라던가 잘된 서비스들을 봤을 때 공통점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결국엔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게 할 것인가, 웹 오리지널이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참여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저희 V앱 같은 경우인데 V앱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하트를 날리게 하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거를 물론 팬조공을 따로 뭐 도시락 같은 걸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뭐 100만 하트, 200만 하트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무로나미의 뮤직비디오인데요. 그 영상을 제공하는 플레이어에다가 저렇게 손가락을 얹으라고 나와요. 일단 얹으면은 사실은 이 플레이어에 저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점 없죠. 이미 녹화돼갖고 그냥 VOD로 재생되는 거니까. 근데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거를 뭐 이렇게 자전거 묘기가 마치 내 손가락이 정말 거기 있는 것처럼 이걸 건너뛴다던가 갑자기 음반이 나와서 이렇게 제가 뭔가 디제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던가. 그래서 그게 서로 페이크라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어떤 참여감을 계속 푸시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모바일도 그렇고 VR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다 결국에는 사용자의 감수성이나 경험을 어디까지 확대해 줄 수 있느냐라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매체들, 뭐 영화 같은 게 일단 시꺼먼 데다 가둬놓고 다른 걸 못하게 하는 적대적인 문화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마치 스마트폰을 꺼내보는 행위는 굉장히 비매너라는 게 이미 다 저희 머릿속에 공감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굉장히 제한함으로써 그 매체의 파워를 확 끌어올리는 것이 있느냐 하면은 반대인 것 같아요. 모바일이나 이제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좀 더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제공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왼쪽은 저희 네이버가 작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멀티트랙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사운드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각 원하는 멤버들의 샷이 왼쪽에 커서를 올리면은 앵글들이 등장을 하고요. 옛날에는 TV에서 마스터샷 하나가 어느 높으신 PD님이 탁 정해서 그게 이제 송출이 됐다면 이제 사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샷을 골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건 360도 VR인데요. 네이버 저희 테크관이라는 곳에서 360도 VR 그리고 UETD 그리고 이 멀티트랙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기가 원하는 모든 앵글을 원하는 시점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생생함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런 저희가 지금 사실 웹 오리지널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퀄리티 얘기예요. 아직은 뭐 퀄리티가 부족해서요. 아직은 뭐 웰메이드하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영화나 뭐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거에 비해서 좀 그래요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퀄리티에 대한 기준도 사실 저희는 요즘에 좀 헷갈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퀄리티가 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왜냐면은 VR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론 아이돌이라는 내가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생생함을 주는 방식이나 받아들이는 방식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다른 데서 많이들 하시는 그 컨텐츠들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제작을 하셨던 분들이 그 컨텐츠들을 보시면 깜짝 놀라요. 이게 대체 뭐야? 이게 재밌어? 이거 너무 허술하고 자막도 잘 모르겠고 막 색보정도 막 엉망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있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톤이나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심지어 20대들 사이에서 이렇게 뭔가 생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친근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을 저희 내부에서 이제 뭐 날것리즘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가져가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V앱에서 이제 걸스데이 친구가 나와서 한강에서 그냥 스타벅스 무슨 이렇게 커피 들고서 걸어가는 거 그냥 찍어서 방송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 화면을 보시면 마치 그냥 제가 화상통화하는 것 같죠? 제 여자친구랑 혹은 제 남자친구랑 그런 식으로 이제 생생함을 전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도 이제 그 71조 TV 보여주셨는데 저는 사실 71조 TV의 영상을 보고서 물론 그 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브레프라는 작품을 비슷하게 만드시기도 했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사용자 사용성을 이미 반영해서 컨텐츠를 만들었구나. 그냥 저의 그냥 느낌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재미없으면 저희 막 스킵해서 보잖아요. 막 영상보다 재미없으면 스킵 하는데 그 스킵을 미리 다 편집을 반영하셨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압축한다거나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용자들이 이미 소화시킬 수 있는 속도감이라는 걸 제작 쪽에서 이미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최적화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식의 반영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나 어떤 폼의 비헤이비어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하고요. 그러면 네이버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4년부터 업계 최초로 웹드라마에 대한 전용관을 제공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웹예능 전용관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0편 정도가 되는 작품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웹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웹이라는 표현을, 웹 오리지널이라는 표현을 가장 가까이 있는 컨텐츠 타입인 것 같아요. 장르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는 8편밖에 없었는데 13년도에는 이제는 이제 거의 120편, 140편에 가까운 작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이즈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1천만이 넘는 작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엑소권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2천만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웹드 중에서는 가장 성과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시청층을 좀 봤는데요. 시청층은 좀 보편화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올해 초에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성 시청자가 80%에 거의 육박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물론 아직 상반기이긴 하지만 4대6으로 조금 더 보편화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점유율은 지금 기존 방송이나 그 종편, 케이블 쪽에 이제 핵심 시청자층이 40대, 50대인데 비해서 확실히 10대에서 30대까지가 85%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좀 특징들을 봤더니 현실감을 반영한 여성 캐릭터들의 약진이 좀 있었다라고 좀 살펴봤고 그 와중에는 더 이상 TV를 볼 수 없는 다 학원에 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수포자 고3 친구 퐁당퐁당 러브가 MBC에서 제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MBC 채널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먼저 공개됐던 이유도 결국에 저 핵심 시청자층이 네이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작품을 어떻게 살리느냐의 문제가 더 커지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르와 형태의 다양화라는 것도 좀 흥미로웠는데요. 실은 그 로코물이라는 게 가장 대중적이긴 하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코만으로는 어떤 이게 분야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한 분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SF 장르를 최초로 저희가 작년에 공개를 했는데 멈추지 마라는 로봇이랑 이제 소녀가 이제 같이 도망가는 이렇게 인간이 로봇과 전쟁을 벌이는 로봇을 학살하는 시대에 대한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도쿄 쪽 필름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대세는 백합처럼 이제 동성애 소재의 B급 코미디 이런 것들도 있었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세로 플레이어라는 개념들도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영화라는 매체가 발명된 이후로 가로 사이즈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이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모바일이 되면서 세로가 더 긴 세로 플레이어라는 것도 등장을 했고 이게 등장을 하고 굉장히 개인화된 기기로 포지셔닝을 하다 보니까 1인칭 시점과 세로 플레이어가 결합을 해서 내 손난 같은 이제 컨텐츠가 나온 거죠. 내 손 안의 남자친구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연애하는 듯한, 그러니까 내 애인 남자친구와 계속 화상통화하는 듯한 그런 컨텐츠 스토리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웹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장르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작년에 이제 좀 갑자기 터진 건인데요. 웹예능이 이제 도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서유기라던가 뭐 기타 등등 작품들이 있고, 사실 신서유기의 히트 이후에 거의 모든 방송국에서 관련된 웹 오리지널 팀을 따로 만드셨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드디어 들어와서 시장을 좀 더 확실하게 좀 키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년 전에는 저희가 웹예능이라고 분류하던 작품이 오히려 하나도 없었는데, 불과 올해 상반기에만 한 80편 정도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웹드하고 비교했을 때 시청자층을 살펴봐도 40대랑 10대 비율에서 40대 비율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여전히 물론 20대,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웹드에 비해서는 40대가 더 높고 10대가 조금 더 낮다라는 건 저희는 여하튼 조금 더 보편적인 타겟층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웹예능은 웹드하고는 조금 다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장단점 중에서 일단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동시대성을 조금 더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구나, 조금 더 가볍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15년 상반기 대비해서 양적 성장이라는 지점에서 웹드라마보다 좀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웹예능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들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금 뭐 웹드라마나 웹예능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지점들을 정리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다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불려지려면은 수익 구조가 마련이 더 돼야 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단은 특정 회사 하나가 그냥 돈을 대서 유지되는 건 산업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그냥 그건 그 회사의 그냥 일방적인 정책인 거고, 어느 회사가 그냥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건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광고라는 지점을 계속 파서 수익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초로 저희가 지금 웹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많은 것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웹 전용 상품이라는 걸 저희가 최초로 만들어서 스폰서십 광고 상품이라는 거를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 스폰서십 광고 상품이 웹드라마 정도에만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웹예능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웹드나 웹예능처럼 딱 분야화되지는 아직 않았지만, 웹다큐에도 요즘에 몇 건씩 이제 웹다큐라는 이름을 갖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얼마 전에 이 스폰서십 상품이 팔렸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영상 프리롤 광고에다가 상단 DA나 아니면 쇼핑 상품으로 바로 랜딩할 수 있는, 쇼핑 URL로 랜딩할 수 있는 쇼핑 DA를 엮는 패키지 상품 형태고요. 현재 특히 쇼핑 DA 쪽이랑 연결된 패키지 상품이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판매된 것 중에는 천하무림 기행이라고 마운틴 TV에서 만드신 되게 재밌는 웹다큐가 있어요. 물론 저희 쪽에서 틀고 나서 이제 마운틴 TV나 다른 데서도 다 트셨는데, 중국의 8대 무협 문파를 찾아서 중국을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 붙이기 힘들겠다, 이걸 누가 사지? 그랬는데 무협 게임 회사에서 여기다가 광고를 하시겠다 그래갖고 예상치 못했던 판매고를 올렸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건 오고실이라는 컨텐츠에서 이제 30대 여주가 나오다 보니까 두닷이라는, 그러니까 30대들이 뭔가 인테리어 할 때 살 법한 그 정도 가격대의 가구 브랜드에서 광고를 하신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7월 1일자로 중간 광고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거, 워낙 웹에서의 컨텐츠가 아직 길이가 짧다 보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는 지점이 있는데요. 실은 이미 한 몇만 건 되는 컨텐츠에서 중간 광고가 15분 이상 되는 경우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들도 이게 단순히 재생수나 광고 때문에 컨텐츠를 짧게 잘라야만 하는 상황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호흡감을 그냥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지원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제작사분들이나 여러분들이랑 만나면서 고민하고 말씀 주시는 것들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오픈합니다. 예. 저희가 뭐 미리 막 한 달 전에 공지하고 이런 걸 잘 좀 쑥스러워서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지금 이 시간 아마 배포가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예, 네이버 TV캐스트 통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엔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지 산업이라는 거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요. 기존에 한 3가지 정도, 4가지 항목밖에 없던 통계가 완전히 새롭게 개편을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키워드가 어떤 건지, 어떤 걸 통해서 유입되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예, 연말까지는 거의 한 21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형태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그냥 서류로 그냥 도장 꽝꽝꽝 찍어서 서로 막 등기 보내고만 하는 게 굉장히 괴로웠는데요. 온라인에서 바로 채널 개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광고를 할지 말지도 계약 단계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한다고 했다가 이거 광고 붙이니까 재생수가 좀 떨어지네 하면은 어느 날은 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것도 이제 공식성상에서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희 15초 광고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제 무슨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느낌인데요. 창작자분들이 돈을 벌려면 사실은 광고를 뭔가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시청자분들은 또 싫어하시고 15초 광고로 막 저희가 막 떼돈을 버는지 아시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최소한의 시청자 권리 혹은 시청자 사용성 그리고 컨텐츠까지 욕먹이는 그런 광고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분 30초 이상의 컨텐츠에는 15초 광고를 적용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이 부분도 10월 달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딱 머릿속에 스치시는 게 그러면 그나마 아직 얼마 못 버는데 그 돈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수익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또 고려를 안 할 수 없어서 내년 연말까지 네이버 TV캐스트 입점하는 저희가 직접 유통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네이버 수수료를 노마진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그동안 아시겠지만 약 7대3 정도로 나누던 수익 배분율에서요. 미디어 랩사 비용을 제외해서 네이버 가져가던 30% 비용도 모두 내년 연말까지는 제작사분들에게 그대로 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웹드라마랑 웹예능은 앞에서도 이제 정리를 한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고 책임감을 갖고서 여기 있는 업계분들이랑 키워가야 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형태라고. 그래서 웹드라마 웹예능에 한해서 제작사에 대한 유통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조금 내용이 길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9월 7일에 별도의 간담회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웹드라마 웹예능 제작사에서 참석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좀 받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좀 이런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결국엔 이제 뭐 맥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제가 또 W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맨날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맥락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엇을 하던 간에 이제는 너무나 다 연결되어 있는 시대고 세계이기 때문에 아까 첫 장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포맷이나 어떤 그냥 컨텐츠만 잘한다던가 유통만 잘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온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계속 잘 만들어가는 게 이제 저희 역할, 플랫폼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역할들을 잘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